김갑수 TV 소리방송 민심이 갑이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최근 폭로된 국정원 프락치 사건부터 논의해보죠. 네, 이 국정원 프락치 참 프락치라는 말 어감이 되게 안 좋은데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는 일종의 비밀 정보원 한문으로 하면 밀정인가요?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게 원래 어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어느 나라에서 나온 말이죠? 이게 러시아어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먼저 비밀 정보원을 먼저 만들었나 봐요. 거기가 좀 비밀 정보 활동이 좀 폭넓고 그리고 아주 활동이 왕성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어지니까요. 아니 그것보다는 왜 이게 옛날부터 비밀 정보원 같은 거는 원래도 있었는데 굳이 프락치라고 쓰는 거는 이것도 모양주의 아닌가요? 어쨌든 이런 국정원 프락치 사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뭐 어떤 내용이죠? 이게 8월 26일 날 머니투데이에서 시리즈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네. 이게 일명 김 대표라고 불리는 A씨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 2팀의 지시를 받고 국내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김 대표란 분이 그럼 프락치인 거죠? 그렇죠. 야, 그러면 이 프락치인 김 대표 A씨는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서울의 한 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한 총련이 있어서 한 총련 대의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 군대에 가면서 이제 뭐 국정원 쪽이랑 연관이 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A씨가 군대에서 학생운동 이력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네. 이게 뭐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접했던 건데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 군대를 가면 좀 이렇게 조사가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A씨도 처음에 이제 군대를 2006년에 군대 갔을 때 기무부 대장 등이 이 사람에게 학생운동 전력을 캐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그때는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에 이 사람이 이제 기무부에다가 학생운동한 사실을 신고를 했다고 이렇게 뭐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버티다가 신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신고를 하고 뭐 그리고 또 이런 SNS에서 보면은 뭐 신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건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있나 봐요. 운동권인 사람들이 군대를 가면. 김 대표님 A씨가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학생 운동한 사실을 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2013년까지 자기는 꼭 국정원에 내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3년까지요? 네. 그래서 그러다 이제 뭐 그 사이에 뭐 대학교 졸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나 본데 이 사람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2014년 정도서부터 이게 좀 이 사람이 사업을 좀 하다 안 됐나 봐요. 사업이요? 학원 사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 사정이 좀 아무래도 이제 부양 가족이 생기니까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국정원에서 이 그때는 그냥 A씨라고 하죠. A씨에게 접근해서 이쪽 말로 사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제안했다 이거죠? 네. 그 사업의 구체적 내용 이 A씨에 의하면요. 민간인 사찰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 사업이라고 표현합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밀정 행동인 것 같습니다. 왠지 프락치 그리고 그 뭐 생뚱맞는 얘기겠지만 예전 통진단 사건과 이석기 등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때도 학생운동을 했던 전력이 있었던 이성윤 씨라는 사람이 그렇죠. 이 사람이 한 불법 녹취한 그 녹취 파일이 유일한 증거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 사람이 내놓은 사진이나 이런 인터뷰 자료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김 대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김 대표에게 이 국정원에서 장비를 전달해 줬는데 이때도 이제 아로 사건을 언급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아로 때 사용했던 녹음기랑 같은 건데 기종이 같다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거랑 기종이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 녹음기 기종이 이제 흔히 얘기는 보이스 레코더라고 하죠. 그 녹음기가 뭐 2중 3중으로 숨겨질 수 있는 가방을 이렇게 비밀 가방이라고 지칭하는 이 녹음기가 들어가서 비밀적으로 숨겨져 있는 가방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왜 이런 활동을 한 거죠? 운동권이었고 이전에
이석기 사건도 있어서 프락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떨지 알고 있을 텐데요. 네,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결혼도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아, 경제적 문제요? 네, 그래서 국정원이 처음에는 뭐 몇십만 원씩 해주면서 그냥 주변의 인물에 대해서 그냥 소식만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국정원이 접근을 나한테 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한다?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많이 힘들었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죠. 이런 일을 하면 국정원에서 도대체 얼마나 준답니까? 예, 이 김 대표 말에 의하면요. 네네. 월급으로 20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회당 50만 원을 주는 진술서를 최소 2주일에 한 번씩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평균 월급이 뭐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입이 최소 300만 원 이걸 현금으로 줬다고 하고 또 매주 진술서를 쓸 때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때는 매주니까는 4건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400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그런가요? 네. 어떻게 보면 뭐 또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만 또 많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이 돈을 받기 위해 일명 동지를 파는 행위라고 했는데 행위를 했는데 그가 했다는 민간 사찰 내용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이 사람이 일단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뭐 어느 대학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으니까는 이제 그쪽에 아는 친구들이 많겠죠. 네네. 이 국정원이 김 대표에게 지시한 이제 사찰 대상이 주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던 민간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직종의 민간인이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니까 이름이 안 나왔는데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그리고 이인영 현 여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김영춘 설훈 홍일학 의원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뭐 주로 이런 사람들을 이 가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냥 그대로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이 녹음 파일을 제출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요. 좀 충격적인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게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 국정원에서 통합진보당 사건 관계자들에게 접근해서 국가 피해자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척하면서 영상을 찍어오라고 이런 주문을 이 김 대표한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통진당 옛 관계자들한테 다큐멘터리 찍는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영상을 찍었다는 거죠? 그 영상을 찍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그런 말을 제가 찾아봤을 때는 안 나와 있는데 일단 국정원에서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영상 장비를 이 김 대표에게 사줬다고 합니다. 근데 찍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모양이죠. 근데 그러면 국정원에 대해서 이 김 대표의 이 주장 그리고 이 폭로 사건에 대해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뭐 일단 내세우는 거는 이거는 적법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내사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내사 사건이라고 그러군요. 그러니까는 뭐 국가보안 위반을 해서 내사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김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국정원이 자기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자기는 쭉 내사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틈타서 얘네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국정원 관계자는 이 김 대표가 이 사람이 2007년 국정원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에서 주장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이 신고한 내사 사건으로 뭐 이렇게 내사를 했다가 2014년에 내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2014년 10월에 내사 재개성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얘가 자발적 제보했는데 중단하다가 다시 재개했을 때는 국정원에서 협조를 요청. 이렇게 해서 제보자가 협력 의사를 2015년 4월에 이렇게 그래 그럼 내가 협조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내사를 재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사를 받는 이 민간인 목록 이런 것도 이 김 대표 A 씨가 직접 이 국정원에 제출한 명단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저리 이유를 냈는데 국정원에서 이렇게 이유가 많은 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억울할 수도 있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A 씨가 정보를 수집한 게 네. 2015년부터 최근까지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정보 활동 수집 행위가 계속 있었단 얘기네요. 네, 이 사람이 폭로한 말로는 최근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도 계속 됐다는 얘기죠. 근데 문재인 정권은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김 대표 말대로라면 네. 지속적인 이런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건데요. 예, 이게 네네. 뭐 문정권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 폭로된 김 씨의 말을 들어보면 모르고 있었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가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국정원 직원들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더욱 활개치기 때문에 언젠가는 호기가 온다. 이 호기는 국정원이 호기겠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없다. 사업에 지장 없다. 이렇게 김 대표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심지어 서훈 국정원장도 모르게 일을 진행했다고 김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도 모르게 국정원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좀 석연치 않고 아주 좀 애매한데 예. 이전의 경우로 미루어 보면은 국정원에서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네. 뭐 간첩 조작이나 내란 음모 조작 같은 일을 꾸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좀 그게 더 가깝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서훈 국정원장이 북에도 다녀오는 현실에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네요. 네, 좀 저도 이게 좀 납득이 어려운데 이게 이 서훈 국정원장이 북에도 다녀왔는데 네. 이렇게 다녀온 거를 물론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봤겠죠. 네네. 그래서 이 김 대표가 이 국정원 직원한테 이랬어요. 원장 성향에 따라 이 일이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국정원 직원이 원장님 성향이 어때서 그래? 우리 일에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대통령도 모르고 국정원장도 모르는데 그럼 국정원 누가 이런 지시를 받고 운영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세력? 아니면은 기존의 그쪽에서도 국정원 내에 기득권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참. 어쨌든지 저는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우리가 이제 민족이 협력해야지 이렇게 앞으로 발전되고 일본에도 대항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이렇게 자주적인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는데 그래서 민족 화해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이제 모자랄 판에 이 국정원이라는 데가 주사파 색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아로의 잔당을 일망타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예전에 모 정당에서 이렇게 주장했듯이 국정원이 해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체라는 건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고쳐서 좀 뭐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은 어찌 됐든 간에 계속돼야 하니까요. 그럼 해쳐 뭐요? 어쨌든 국정원의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 남은 숙제라고 생각될 수 있네요. 그런데 이제 언론사 말고 정당 쪽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왔죠. 특히 민중당 같은 경우는 통합진보당과 연관이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뭐 나온 반응은 있나요? 네, 지금 당 차원에서 나오는 거는 민중당 어제까지 파악하고 오늘 오전까지 파악한 결론은 민중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민중당 쪽 세력의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뭐 사람들이 좀 있고 하니까는 그런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김 대표의 폭로가 충격적이다. 진상 규명을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 그 위원장들 지구위원장들이 각각의 성명서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까도 실명에 거론이 된 거는 뭐 이인영, 뭐 정세균 뭐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명도 이렇게 거론이 될 정도면 그렇죠. 그리고 배신 아니야 배신. 맞습니다. 그리고 여당이면은 권력이나 이런 거 있어서 충분히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만도 한데 하고 있지 않는 거 보면은 좀 석연치 않습니다. 뭔가 좀 그쵸?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는 국정감시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어요. 참여연대랑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민변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대공수사를 명목으로 민간인을 정보원 삼아 5년 가까이 민간인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온 것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과거 여러 번 문제가 된 민간 사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 국정원 프락치 사건을 좀 더 후속 보도나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가운데 최근 양파를 초월해서 양배추가 되고 있는 조국 사태에 대한 대학가의 촛불 시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죠. 네, 근데 양파는 알겠는데 양배추는 뭐죠? 껍질 두께가 훨씬 더 벗겨도 끊임없는 양파로 모자르다. 양배추로 가야 된다. 양파는 어느 분이 실험을 해봤다는데 10번 정도 벗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양배추는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짜 연일 뜨겁고 모든 이슈를 덮고 있는 게 조국 사태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젊은 층한테는, 그러니까 학생층이나 이런 층한테는 조국의 딸 문제가 되게 민감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제 각종 의혹 중에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그 대학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참 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커지면서 집회도 이제 반대 집회를 하는데 또 반대 집회를 하면서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학생에 대한 이런 잡음도 좀 있어요. 네, 정치색이 요즘 최근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서울대를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조 후보자 사퇴 요구 촛불 집회가 먼저 있었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추후에 있는 거를 그 총학생회에서 주도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학생회장이 도정근이라고 합니다.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뭐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뭐 무관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제 도정근 학생회장이 바른미래당 소속 당원이었으며 정당 사주로 이런 촛불 집회 사퇴 운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지 도정근 회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죠? 이 보도에 의하면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 의장은 2017년 바른미래당이 주최한 바른토론 배틀에서 대학생 편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 활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는데요. 이어서 지금까지 어느 정당에 소속된 적이 없다. 총학생회장이 바른정당의 사주를 받고 활동한다는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근거 없이 비방으로 서울대생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도 회장이 해명한 게 뭐 정치색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단정 짓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근데 뭐 대학생이 정치색 좀 있으면 어때? 뭐 그렇죠. 근데 약간 뭐 그렇다 치고 또 고려대에서도 지금 촛불 집회를 하는데 여기서도 특정 정당 소속이 이 촛불 집회를 주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 당사자는 이제 고려대 커뮤니티에 그 해명글을 올렸는데요.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으로 내정은 받았지만 임명을 거부했대요. 그리고 탈당한 상태다. 이 사람은 이제 입당 원서 썼네. 그렇죠. 일단은 입당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촛불 집회 주체는 이제는 탈당했기 때문에 촛불 집회 주체는 특정 정당과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문파 쪽에서 이런 것들을 진영 프레임에 좀 끼워 맞추려는 이런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나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하는 것보다 그래 내가 좀 이 당 지지하면 어떠냐 이야 이렇게 나가도 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이 사람들도 나름 생각이 있으니까는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기는 순수한 동기에서 이와 같은 촛불 집회를 뭐 주도한다라는 어떤 순수성을 내세우고 싶은 거였겠죠. 뭐 워낙 공격하는 게 많으니까 얘네들도 버티다 못해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많고 근데 이런 가운데 이 움직임을 또 비판하는 대자보가 서울대에 붙었다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에 이거 언제 나오지 않았나요, 이게? 그렇죠. 예전에도 예전에 나온 것 같은데 자신을 K라고 밝힌 작성자는 조 후보자를 향해 외치는 정의는 과연 어떤 정의이냐라고 물은 뒤에 우리보다 손쉽게 대학에 입학했고 장학금을 받았으며 의전원까지 다닌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두고 청년 세대의 정의감을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못 본 채 했으며 모른 채 해온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라는 식의 어떤 그러니까 요 문제를 가지고 청년 세대의 정의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야가지 않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청년 세대의 정의감이라고 표현한 건 어떻게 보면 기성 언론들인데 이 보면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청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전철역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실습장에서 노동을 하다 목숨을 잃을 때 그들의 목숨에 대해서는 언론들은 거의 무시했었죠. 그런데 지금 촛불 집회를 두고 청년 세대의 박탈감, 청년들의 분노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들은 촛불이 다수 청년에 처해 있는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학벌 타이틀을 쥐어준 현 사회 제도를 보다 철저하게 수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촛불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양쪽을 다 비판하는 것 같네요. 이 언론,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도 비판을 하고 그 전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요 문제에 대해서 촛불을 드는 것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약간 양비론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K 씨는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이런 말까지 그 대자보에 적혀 있는데요. 뭐 조 후보자에 대한 비호할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 조 후보자의 딸의 용이했던 스펙 쌓기와 커리어 관리를 두고 우리가 차마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는 거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손쉽게 참아온 거학은 너무나 많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촛불 시위에 대한 약간 좀 가볍게 보는 성격? 그런 저도 네. 뭐 모르겠어요. 뭐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젊은 세대라고 얘기할 만큼 제가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사안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맹렬히 떨쳐서 일어나야 될 때는 침묵하고 있고, 뭐 이 문제 갖고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부릴 것까지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주변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기득권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잖아요. 잠재적인 기득권 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어쨌든 뭐 잠재적이기도 하겠지만 이 서울대생의 대부분들이 기득권의 자식 아닌가요? 그것도 또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세습된 기득권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그 좀 더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거기 그냥 안주하지 말고 모든 이런 게인데 단지 이 조국 딸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게 딸은 여기서 얘기하는 전철역에서 일하는 사람, 화력 발전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해가 안 되거든. 근데 조국 딸이 뭐 이렇게 특례 입학을 했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입학을 하건 뭐 장학금을 받고 뭐 어디 입학 이게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는데 뺏겼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저는 그냥 조금 들어요. 그냥 제 생각이 그냥. 그러니까 좀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어떤 청년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좀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우리 청년 세대 전체적인 사회 좀 더 구조적인 이런 거에 좀 이 사람들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뭐 이상으로 우리가 좀 준비한 2인 거는 체제로 2인 체제로 일단 방송은 시작해 봤는데요. 이제 2부를 마치기 전에 이제 마지막 공지가 있겠습니다. 공지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매번 목요일 날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계속 주로 방송하는 것 중에 이재명 재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재명 선고 재판이 곧 있죠. 9월 6일 다음 주 금요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금요일 날 뭐 그러니까 9월 6일 언제 이게 몇 시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저희가 그 전날이 방송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선고 재판이 있으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기다렸다가 요거를 좀 우리가 방송 취지를 삼아서 방송을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적시성의 문제 때문에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방송을 하루 늦춰서 목요일 날 하지 말고 금요일 날 할까?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이 좀 있으니까는 네. 그런 방송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공지가 되겠습니다. 예, 하여간 둘이 이렇게 좀 말도 많이 하고 방송을 했는데 하여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이만하면 잘하지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